자, 그래서 이에 지금 자기를 그냥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요? 감녀가 귀에 따라서 뭐를 해주는 거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뭐 해주게? 위로해주죠. 그치, 지금 이별한 상황에서 다 내 탓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이러한 아연과 교태를 너무 지나치게 부려서 내가 이별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막 탓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시는 데 있어서 내가 님의 일을 다 알거니. 그러니까 님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모든 걸 다 모시던 사람이야. 그죠? 자, 물 같은 얼굴이, 자, 여기 뭐뭐 같은 했으니까 직유법 확인해주고, 이 물 같은 얼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얼굴이 안면의 의미보다 넓은 범위여서 이 체질의 의미도 있다고, 그지? 그래서 물 같은 체질이라는 거는 이 연약한 혹은 맑은의 의미가 있어요. 편하실 날이 이제 몇 날일까? 이렇게 이제 설의법이죠. 자, 뭐냐면은 이미 워낙에 연약하고 맑은 체질이었어서 그러한 것이 물리적으로 편할 날이 얼마 없었었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자,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 거의 뭐 사시사철이에요. 춘한 고열이죠. 봄날의 추위, 여름의 더위 어찌하여 지내시고, 그리고 추유동천이죠. 가을의 해, 그리고 겨울의 하늘.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그래서 이러한 사시사철 어찌 지내시는지, 그리고 누가 그분을 매셨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죽조반 조석이죠. 죽조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이제 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석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이제 뇌죠. 자, 뇌는 근데 우리 아까 그거 있었잖아. 뇌같이 쌓여시니에 뇌같이 쌓여 있으니에 뇌는 산의 의미였잖아. 자, 그래서 이 뇌의 의미가 이제 두 번째의 뜻이 되는 건데 일종의 동음이의어죠. 그래서 지금 이 뇌는 밥이 되는 거지, 밥. 그래서 뇌는 산의 뜻이 있고, 그리고 같은 동음이의의 내용으로 밥의 의미도 있다고 그죠. 자, 그 셋이다라는 거는 이제 잡수다 내지는 이제 잡수시게끔 하다의 의미로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아침 저녁에 그런 식사를 누구라서 모시는지 혹은 잘 잡수고 계신지, 그리고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님 계신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자 하니, 자,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돼야 사람이 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이제 스스로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둘 데가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뇌에 올라가니. 뇌가 이제 산의 의미가 되는 거지.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자, 구름은 가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줄게요. 이 구름과 안개를 체크해주고, 자,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의미가 첫 번째 거고, 장애물. 자, 두 번째 의미는 이 작품이 충신연조지사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그리고 이 1월이라고 하는 이 임금 있죠. 임금의 이 밝음을 가리는 대상이니까 임금이 갖고 있는 이 총기를 옆에서 이제 가로막는 인물들이지. 그래서 이번의 의미는 뭐가 된다? 간신의 의미가 된다. 자, 일반적인 관습적 상징으로서 해와 달을 임금을 가리킨다라는 거를 잘 확인을 해주고요. 자, 지척을 모르거든. 지척은 가까운 거리예요. 완전 눈앞에 있는 거. 그런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겠느냐. 일종의 서리적 표현이죠. 그래서 가까운 것도 볼 수가 없는데 어찌 먼 거리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뭘 나타내게요?
이 정서적 거리가 멀다의 뜻이야. 근데 이 고전에서 뭐 천리든 만리든 이러한 정서적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를 가리키냐면 만나기가 어렵고 그 재회의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리나 만리나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임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의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 산에도 올라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가까지 가요. 물가 동그라미 해주고 아까 우리 산도 이제 같이 체크해볼까? 여기 산 아까 여기 체크했죠? 자, 산에 올라갔는데 안 보여서 어디로 갈게요? 물가로 갔지요. 근데 아까 이 천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결국 물가에서도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현실에서는 임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해? 현실에서 안 되니까. 꿈에서라도 만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꿈에서 임을 만나기를 소망해서 꿈에서 결국에는 만나요.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녹록지가 않아. 그것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차라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나궐이나 돼서 임 계신 곳을 비추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 순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자, 요 놈도 다 세모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다 장애물이에요. 자, 장애물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간신의 의미도 더해지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간신은 좀 알파적 요소여서 보통 임금이라고 여겨지는 이 1월 있죠. 해나 달의 개념으로 이 상징물이 나올 때 이 빛을 가리는 대상이 있으면 이제 명백하게 간신의 의미가 뜨는 거고 그 외의 거는 보편적인 의미인 장애물 정도로만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배가 있어야 돼. 또 이 배를 끌고 갈 사공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배는 있는데 사공이 없어.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가야 돼. 거기 완전 꽂혔어.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얘가 멀리 살아. 그래서 내가 광역버스를 타야 돼. 갔어. 막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쪽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버스 카드 찍고 딱 탔어요. 그 정신 차려보니까 느낌 이상해. 보니까 차는 제대로 번호도 맞게 탔고 제대로 버스 카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뭐야? 기사 아저씨가 없어. 그럼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가지. 애초에 버스 못 본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서러운 거야. 너무 화도 나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 빈대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환기시키고 부각시킨다는 게 이 시적 화자의 절망적이고 이 괴로운 심정을 뭐하는 거야? 심화시키는 거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을까?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버스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없으시니까 방법이 없어. 그 수단이 있는데 방법이 안 나오니까 더 괴롭고 답답한 거지. 그래서 얘가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 2개가 나오거든. 근데 얘가 첫 번째 거야. 뭐 시험 문제 단골이죠. 잘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고? 이거 찾으라고도 물어보고 쓰라고도 물어보고 이거 뭐냐고도 물어봐요. 문제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내면 이걸 이제 외부 지문에서 이 시적 기능 유사한 거 뭐냐고 물어보지. 그럴 때 이제 제대로 골라내주려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죠.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자, 지는 애는 왜 밑줄 쳐주고 이거 하강적 이미지죠. 분위기상 애상적인 분위기 나타내는 거. 자, 님 계신 소식이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기만 하구나. 아까 얘기했지. 천리 뜨잖아. 천리가 뜨면 못 만나요. 그죠? 만나기가 정말 요원하다고 해. 그죠? 힘들지. 기사 아저씨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뭐 달리 방법이 없죠. 그래서 와야 돼요. 어디 모처럼
자기 집이죠. 자기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죠. 그런데 자, 여러분은 여기서 잘 기억해봐. 뭐냐면은 우리 아까 시상전개 방식이 갑녀와 을녀의 대화로 이어지는 대화체, 문답 형식이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했는데 되게 일부이죠. 일부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냐고도 물어보는데 정답은 있다요. 왜? 아까 우리 이렇게 했었거든. 그 임의 소식을 알려고 여기 산에 올라갔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물가로 갔잖아. 이 공간의 이동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어디로 가? 이 모천 찬자리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공간의 아주 지엽적인 이동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면은 지는 해를 9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낙조죠. 해가 지는 거, 노을이 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밤중에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지역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이동 그리고 흐름도 일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죠. 이 내용 단락에 대한 시상 전개 방식 부분적으로 전개되는 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해주고, 물론 이 작품을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어쨌든지 대화 형식이에요. 근데 되게 일부 지역적으로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잘 보고 여기에 내용 걸려 있으면 있다고 봐주는 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자, 모첨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자, 반벽 청등 나왔죠. 아까 우리 객관적 상관물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반벽 청등도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하고요. 근데 궁금하잖아. 반벽 청등이 왜 이 사람의 괴로움이나 외로움을 왜 심하냐고? 반벽 청등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이제 걸어 놓는 거지. 손님은 내가 되게 기다리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걸어 놓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멀리 있고 난 이 사람 소식을 몰라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 당연히. 뭐 온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으면,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걸어 놓은 거지. 근데 오지 않아. 근데 난 안 올 거를 알고 있지. 그걸 보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괴롭지.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 외로움을 심화하는 사물로서 이것이 뭐로 기능한다?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낮 동안에 뭐를 했냐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또 했고, 강가를 헤맸죠. 그리고 해 뜨면 반이니라는 거는 헤매고 허둥대고 방황을 하면서 임의 소식을 알고자 했지만 둘 다 안 됐다. 자, 그래서 잠깐 사이에 력진, 완전히 힘이 다하여서 풋잠을 잠깐 드니 드디어 나오죠. 현실에서는 임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마 만나기를 소망한다. 꿈에서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고 보지. 자, 꿈은 결국 임을 만날 수 있는 이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인데, 근데 일시적인 성취죠. 왜냐면 모든 꿈은 언젠간 반드시 깨거든요. 꿈이 뭐 영원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꿈에서 님을 만났어. 근데 옷 같던 그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물론 현실에선 볼 수 없었지만 꿈에서 내가 님을 보니까 님이 반 넘게 다 늙어 있었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원래 임을 만나면 하려고 한 말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바라 연속하여 나니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꿈이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 자기 맘대로 의지대로 또 되게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꿈에서 막 쫓기는 꿈 꾸면 막 무슨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것처럼 막 제자리 걸음하고 앞으로 막 안 나가고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막 환장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막 임한테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니까 막 말을 이제 못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인들 어이하며 라고 돼 있는 거로 보아 말을 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지. 말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자, 내용일치상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다 실컷 아랬다. O야 X야? X죠. 다 말 못했다. 인물이 연속으로 났으니까, 그지? 자, 정을 못다 하야 정을 다 풀지 못하고 목이조차 매여 하니는 목조차 매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오전된 방정맞은 이 방정맞은 닭소리죠. 그래서 이 방정맞은 개형이라고 하는 요거 개성이죠. 이 닭소리. 자, 그래서 이 개성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맞은 닭소리에 의해서 꿈이 깨어버렸구나라는 거고, 자, 이 의미는 우리 앞에서 임의 소식을 못 듣게 방해했었던 네 가지가 있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잘 상기해서 옆에다가 꼭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요. 뭐뭐 있었게요?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안개, 물가에 있었을 때는 바람과 물결 이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방해물 5가지.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자, 그러면 이제 결사에서 드디어 그거 나와야 되죠. 차라리 죽어서 이렇게. 자, 어와 허사로다. 아, 다 헛된 일이로구나. 자, 그래서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영탄적인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정서를 표출한다. 그럼 맞는 내용이 되겠고. 아, 정말 헛된 일이로구나. 이기님이 어디로 갔냔 말이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어여쁜 우리 이거 의미 이동으로 했었잖아. 그죠? 지금은 예쁜의 의미로 쓰지만 당시에는 뭐로 썼게? 불쌍한이죠. 그죠? 자,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어여쁜의 의미는 홀로 있게 된 이 시적 화자의 쓸쓸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하는 게 뭐야? 아,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꿈에서도 못 보고 그럼 어떡해? 뭐 다시 태어나야지. 그죠? 자,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자, 그래서 이 나골의 의미는 이 밑에 있는 내용으로 체크할 수 있겠지. 이 근려의 분신, 화신이면서 소극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거. 왜냐면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뚜렷하게 환하게 비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 결사의 마지막 행에서 드디어 이 감녀가 한마디를 던지는 거지. 왜? 각시님 달이약하니와 달은 물론이거니와 뭐나 되십시오? 구준비나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감녀의 조언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녀가 조언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지막 결사에 담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나골의 의미가 소극적인 거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고, 지금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에게 다가가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간접적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 조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사의 마지막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 중에 이 표 있죠? 요거로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3인공 내용을 간략하게 볼 건데, 그 전에 공통점 먼저. 자, 둘 다 화자, 시적 화자가 모두 천상의 백옥경에서 하계로 내려온 여성이다. 자, 포인트는 뭐게?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 여성 화자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천상에서 하계로 내려왔다는 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게? 무슨 화소? 적강화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적강화소.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도 고전 소설 내용
읽을 때 이 적항화소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주고 보지? 인간계로 유배 내려오는 거잖아. 오케이? 죄의 내용이 좀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2번은 임에 대해서 화자가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 그거 기억나요? 이 표면적으로는 이별의 정환이고, 그리고 어쨌든지 이 송미인곡이든 사미인곡이든 내포적인 의미는 다 영군 지정이야. 그거를 서정가사, 양반가사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데 우리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래서 삼위인곡에서도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해가지고 뭐로? 뭐? 일편? 단심 했던 기억나지? 그렇지, 잘했어요. 이렇게. 자, 요게 공통점이고, 물론 두 작품 다 서정가사면서 양반가사라는 점, 그리고 주제의식이 이별의 정환과 연군 지정이라는 점 등등의 내용상, 형식상의 공통점도 당연히 있어요. 그죠? 자, 차이점은 내용 전개부터 분별을 해보면 삼위인곡은 혼자 말하는 거였고, 그리고 송미인곡은 감녀와 을려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체였다. 그래서 대화체라고도 했고 우리는 문답 형식이라고도 했었어요. 묻고 답하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화자는 을려로 보조적 인물은 감녀 이렇게 해서 둘이 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시상에 전개됐었죠. 자,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절마다 나왔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봄에는 매화였죠. 자, 이거 현대어로 그냥 써볼게요. 매화. 그리고 여름에는 옷을 지어냈어. 임의 옷. 그리고 가을에는 이 달빛이었죠. 청광이라고 하는 달빛. 그리고 겨울에는 이 따뜻한 햇볕에 양춘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 정성과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고,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일상 시간에 따른 전개. 그리고 잠깐만 언급되는 거고, 이것이 내용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일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낮 시간에 있었던 일, 그 산에 올라가고 그지? 그리고 물가에 갔었지만 보지 못했는데 그때 뭐 지는 해를 굽어보면 이제 노을이 지는 장면, 그리고 다 해가 지고 나서 늦은 시간에 밤이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왔던 내용. 그래서 일상 시간에 따른 전개,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지엽적으로 나왔었던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주고요. 그죠? 이거는 청광으로 써주자. 청광.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표현인데, 첫 번째 거의 3위인곡은 한자 성어와 전고. 자, 한자 성어하고 이제 전고라는 거는 이 전고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전래 그리고 고사를 아울러서 이루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옛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작품 안에서 녹여서 썼다는 건데, 그러한 까닭에서 당연히 한자어의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한자어 사용이 많다. 그죠? 옛날 이야기를 갖다 쓰려면 이제 한자에 대한 쓰임새가 좀 더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삼인곡에 비해서 송민곡이 더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서 소박하게 쓴 내용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 서포 김만중이 송광정철의 작품 중에서 이 송미인곡이 정말 멋진 작품이다 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까닭은 이러한 송미인곡만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서포 김만중이 이 수필집 쓴 거에 이제 서포 만필이라는 이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송강정철의 이제 가사 작품 중에서 가사 작품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관동별곡, 사민곡, 송민곡 요 세 작품인데 이 작품 중에서 가장 극찬한 작품이 바로 이 송민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만큼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자의 태도는 사민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을 일방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 일방적 지향, 조금 더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한자어 사용 전고가 많다라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대부 규중 여인의 목소리로 많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분위기, 어조상 진솔하고 절실한 그러한 서민 여성의 목소리로 느껴진다라는 거 잘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송민곡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앞에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복기하고 그리고 문제 적용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꼭 다시 한번 적용하고 익혀보도록 합시다.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